평생 직장을 가진 교사 신부, 그 친정 엄마니까 오죽 바라는 게 많겠습니까? 아파트를 사주어도 양이 안 산다고 온갖 갑질을 한 모양이에요.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왜 부모가 나서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뭔 사단이 났는지 들여다보죠. 사이다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신축 아파트 사주었는데 상견례 후에 교사 딸이라고 갑질하며 파혼 요구하는 신부 엄마. 집값이 17억으로 오르자 울며 불면서 애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막장 갑질 파혼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3주 전에 큰아들 상견례를 했습니다. 여자 측은 대구가 고향이고 교사이고 아들도 전문직입니다. 둘은 참 이쁘게 잘 만나는 것 같았고 서로의 인연인 것 같아 결혼을 한다고 하여 어느새 상견례까지 도달했습니다. 2시간 동안 서로 긴장한 상태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결혼식은 내년 3월 초에 하자고 합의를 받고 신부 측 대구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 양보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시라고 양보해 드렸습니다. 상견례 선물도 나름 특별하게 캘라그래피 글씨로 곱게 키우신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 드라이 플라워로 이쁘게 장식을 하여 액자로 만든 이젤 세트와 플라워 케이크 선물도 준비를 했죠. 긴장 속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상견례를 잘 마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10일 후에 느닷없이 여자 집에서 결혼 안 시킨다고 없던 걸로 하자고 파투를 내네요. 이유가 상견례 장소에서 1시에 만나기로 하였는데 저희 가족이 20여 분 먼저 도착했고 5분 정도 후에 여자 쪽 가족이 도착을 했는데 아들이 그 후 2분여 정도 늦게 들어온 것이 예의 범절에 어긋났다고 하네요. 아들도 1시 안에 들어온 것은 맞는데 자기들보다 늦게 들어왔다고 건방지다는 게 첫 번째 파투 이유입니다. 이유 두 번째는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사를 묻길래 우리는 시부모님 제사 2개, 기제사 1개, 추석과 설 명절 차례상이 전부 다인데 교회를 다녀서 우리 먹을 음식만 만들어 먹고 간단히 끝낸다고 제가 말을 건넸는데 그 말을 자기 딸 데려다가 제사 음식 30에서 40까지 만들라고 부려먹겠다는 소리로 들렸다네요. 제사가 무슨 잔치인가요? 3, 40가지 음식을 만들게요. 2, 3가지도 내 손으로 하지 며느리 어려워서 요즘 누가 음식을 시킵니까? 세 번째 이유는 남편이 우리 집에 노령견 3마리가 있는데 대구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저희 집과 대구와의 거리가 차로 2시간 반, 거리가 멀어서 어쩌면 우리 가족 중 딸 중 한 사람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고 말한 것이 여자 측 어머니는 자기 딸을 개와 동급 취급한 거라고 길길이 뛴다네요. 남의 집 문화와 내 집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딸이 개와 동급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시키는군요. 네 번째 이유는 따님 걱정이 드시겠지만 요즘은 옛날과 달리 시집살이 같은 건 없으니까 그 점에서는 염려 놓으시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말이 제가 시집살이를 죽도록 시킨다는 소리로 들린다네요. 5번째 이유는 아들 신혼집으로 장만해준 아파트가 저희 집에서 1km 정도에 멀지 않은 곳이라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봐주면 되니 잘 됐다고 했더니 그것은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려고 머리 굴린 것이라고 어거지를 쓰고요. 어차피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면 각자 직장으로 출근하게 될 거라 아이가 생기면 본가가 가까우니 아침에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말한 건데 그것도 삐딱하게 받아들이네요. 너무 삐딱한 시선으로 받아들이니 지금도 기가 막힐 뿐. 6번째 이유는 상견례 선물로 준비한 캘리그라피 액자 안에 내용 중에 귀하게 키운 따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쓴 글 중에 보내주셔서 하는 글이 거슬린다네요. 도대체 감히 어디다 대고 어떻게 보내주셔서 라는 문구를 쓸 수 있냐고 한다네요. 예의 범절을 모르는 그런 집안하고 자기 딸 결혼 안 시킨다고 파투 통보가 왔습니다.
아들과 상대층 여자하고는 문제가 없건만 여자의 어머니가 틀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 참,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본 건가 싶은 게 어이가 없고 자존심이 상하여 일주일째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안 오네요. 애초에 결혼 추진 시작도 여자 측에서 우리 아들을 먼저 만나자고 해서 시작했고, 끝맺음도 여자 측 집안에서 하고, 이건 뭐 자다가 망치로 머리 한 방 호되게 맞은 듯 한 게 꿈 같습니다. 뭐 일이 힘든가요? 결혼시키는 게 이리도 힘든 일인가요? 따님도 좋은 직장인 교사이지만 우리 아들도 어디 내놔도 뒤질 게 없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직인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그렇게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예의 범절인 건지, 일방적으로 파투당하고 우리 입장은 해명도 못한 채 참기만 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결혼은 조상신도 허락해야 한다는 옛말을 상기하며 그런 장모 만나면 나중에 우리 아들이 힘들 것 같아 지금 끝난 게 차라리 잘 됐다고 위안을 삼네요. 그래도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후기입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푼수처럼 오바를 한 것 같습니다. 댓글들처럼 머리 굴린 건 아닙니다. 아들이 장가가고 귀한 며느리가 생긴다니 좋아서 이것저것 잘해주고 싶고, 요즘 시모들은 자기 몸 아끼느라 손주도 안 봐줘서 며느리들이 독방 육아한다고 시부모 원망한다는 것도 많이 듣고 봐서, 저는 봐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집도 여기가 좀 비싸기도 하고 집값도 오르는 추세가 큰 폭이라 좋아서 사서 마련해 준 겁니다. 너무 좋아서 들떠서 푼수같이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시간에 늦게 오진 않지만 그분들보다 2분 늦게 상견례에 왔다고 상견례 당일 제 앞에서 호되게 혼부터 내는 것을 보고 우리 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열심히 어필하고자 노력하다 보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는 노령견이 3마리인데 우리가 약속한 게 셋 다 가는 날 가족 한 명이라도 옆을 지켜주자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댓글들처럼 며느리 될 분이 개보다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미숙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다 잘못한 것 같으니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늙은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잘해주려고 집도 사놓고 며느리 예물도 다 최고로 뽑고 우린 아무것도 받지 말자고 하고 준비를 했는데 실상은 생각 없고 미련한 애미가 다 망쳐놨네요. 최종 후기입니다. 결국 파혼했습니다. 파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 후기를 써보자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 어떻게든 숙이고 들어가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으나 저희 아들이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교사 딸을 가진 그쪽 집안의 부심은 어마어마하더군요. 저희 집에서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댓글들을 보면서 반성도 하면서 무조건 죄송하다고 숙이고 들어가면서 결혼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유지부동, 요즘 교사가 얼마나 인기 많은 직업인지 아냐고 하면서 끝까지 결혼 못 시킨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나름 잘 나가던 아들도 마음을 많이 다쳤고 먼저 헤어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파혼이 마무리가 되고 3개월쯤 되고 나서 여자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다시 추진하고 싶다고. 아들이 아직 마음을 다 정리하지 못한 때여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하면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아들한테 사준 아파트가 입주가 얼마 안 남아서 가격이 많이 올라 17억이 간다고 하면서 명의는 누구 거냐 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아마 최근에 시세를 알아본 듯 합니다. 생각보다 비싼 아파트에 갑자기 결혼을 시키겠다는 건지 의아하던 차에 아들이 한마디 하더군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걸로 아는데 왜 마음이 바뀌셨냐고.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신부와 신부 엄마도 아무 말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니 마음을 바꾼 거라고 제발 결혼시키자고, 더 이상 욕심 안 낸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요.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결정사 가입한 친구가 있는데 전 여친을 소개받았더라고. 제 아들과 결혼하려고 상견례 한 것까지 다 아는 마당인데 그곳에서 만났으니 여기저기 소문이 다 났다고. 결국 딸이 교사인 거 하나 내세워서 조건만 찾는다고. 전 여친과 여친 부모님 모두 평판이 아주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아들 아파트가 17억이라는 가격이 되었고 더 좋은 조건을 찾는다는 게 어려워졌으니 제 아들한테 다시 연락을 한 겁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음 접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자기는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그 집과의 연이 완전히 끝났네요. 아들은 이제 정말 미련 없다고 조건만 찾는 여자 싫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댓글입니다. 글을 보면서 왜 굳이 상견례 날 귀하게 키운 따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의 글씨를 써서 가지고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도 들어갔군요. 그리고 이유 3번. 노령견을 위해서 가족이 결혼식에서 빠진다.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애견 호텔도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의 결혼에 가족이 빠진다? 이해가 안 되네요. 스니님이 글만 보고 어느 쪽이 어떻다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신부 측에서 마음이 많이 안 들어서 파투 내려는 건 확실하네요. 신부 측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인 점은 있지만 그 스니분도 상황에 맞게 말을 가려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벌써부터 애기 낳아 봐주는 계획까지 언급하실 정도가 되면 보내주셔서 라는 말을 불편해하는 것도 맞습니다. 개 때문에 결혼식을 직계 가족이 참석 못한다는 이야기도 시집살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도 상견례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집살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며느리 딸같이 대한다는 말과 다를 게 없죠.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도 곡해되기 쉽고 지키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직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 상황에서 상대방도 아들 부심 부린다 내지는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 전문직인 아드님이 퇴짜마자 분한 마음은 알겠으나 그냥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마세요. 딸 가진 입장에서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아 보여요. 상견례부터 무슨 선물까지 준비하고 그것도 캘리그래피 액자에 이런 거 집만 돼요. 버릴 수도 없고 게다가 문구는 보내주셔서 시대에 완전히 역행. 제사도 많은데 식구들 먹을 음식만 한다? 말이 그렇지 며느리가 냉큼 바다만 먹게 해줄 것도 아니면서 개 때문에 직계 가족이 결혼식 참석 못한다? 시집살이 얘긴 쓸데없이 거기서 왜 하고 생기지도 않은 애 얘기는 또 왜 하고 딸 가진 집에서 싸움은 느꼈을만 합니다. 근데 딴 건 몰라도 개 때문에 가족이 결혼식 참석 안 한다고 하는 건 무례하고 기분 나쁜 거 맞아요. 호텔도 있고 몇 시간 혼자 둘 수도 있는 건데 사돈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하죠. 어쨌든 파혼한 거 다행이다 생각하고 빨리 잊으세요. 밑밥을 깐다고 하죠? 시집살이 없는 정상적인 집이면 아예 그런 단어 꺼내지도 않습니다. 시댁 근처에 집 얻어주고 아기도 봐줄 생각이시면 미리 내 마음대로 계획 다 짜놓으셨고 아주 뻔질나게 드나드실 거 다 보여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 서울에 사는 50대인데 만약 우리 딸 예비 시댁이 상견례장에서 걔 때문에 가족이 결혼식 참석 못한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 교회도 다니고 제사도 지내야 한다. 신혼집은 시집이랑 1km 남집 붙어 있는데 얻어줄 테니 애 돌보는 핑계로 아침 저녁 들려라. 참 교회 가야 하니 주말도 들려라. 있던 소리 하면 뒷목 잡을 뜻이요. 아니라고요? 딱 저렇게 들리는데요. 시집살이 죽도록 시킨다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지만 이상하긴 하네요. 걱정되시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말인데 원래라면 시집살이 하는 게 맞지만 내가 특별히 배려해서 안 시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장모들 사람이 굳이 장서 갈등은 염려 마셔라 한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상견례 날에 굳이 귀하게 키운 따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왜 준비했지 했는데 역시나 교회도 다녀야 하고 제사도 지내야 한다? 역시나 상견례 자리에서 뭐하러 키우는 강아지들 때문에 한 명이 참석 못한다는 얘기를 했죠. 역시나 이유가 많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개념 있고 배려 깊은 시모 코스프레 하고 싶으신 것 같으나 이런저런 얘기를 주절주절 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은 전혀 안 바뀌죠. 다른 건 몰라도 걔 때문에 결혼식 참석 불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애견을 하는 사람이지만 대구가 먼 거리도 아니고 글쓴분 부부야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움직인다고 해도 따님들 중 한 분은 결혼식 시간 맞춰 서울 출발해서 식 보고 인사드리고 바로 다시 서울로 돌아와도 충분한데요. 그리고 요새 시댁이 신혼집 가까운 거 안 좋아하고요. 시부모님이 아이 봐주시는 거 안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글쓴이 마음대로 아이는 글쓴이가 본다고 결정하는 건 여자 입장에서 찝찝하긴 했을 것 같은데요. 교회 다니는데 제사를 왜 해요? 별 이상한 혼종이네요. 그리고 딱 하루인 거 강아지 호텔에 맡기거나 하면 되지. 장남 결혼이라며 개 때문에 직계 가족이 빠진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제사 음식 3, 40개 안 한다고 해도 며느리 안 부려 먹는다는 말은 또 안 하네요. 제사 줄어들 일은 없고 늘어날 일만 있는데 벌써 1년에 4번인 것을 캘리그래피 액자 그런 문구를 누가 받는다고 좋아합니까? 딸을 보내긴 뭘 보내요. 시집가면 우리 집 식구다 이러는 꼰대 집안인가? 시댁에서 1km인 신혼집 나 같아도 싫어요.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뭐 벌써 봐준다고. 여기에 적기로는 이렇게 할 거니까 하지만 그리고 그게 여자 쪽에서 기꺼울 것이라는 것도 그거야 님 머릿속 생각일 뿐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딸을 보내주셔서라고 액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통상 액자의 용도나 역할을 생각하면 더더욱 드러나는 가치관을 생각해 보면 참 심란해질 뿐입니다. 또 직계 혈연 결혼식을 안 가는 이유로 3-1도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유 2도 보통 기독교면 제사를 안 지내지 않나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글쓴이 기준에서 시부모님 제사 2번, 기제사 1번, 명절 차례 2번이면 지낼 제사와 차례는 다 지내는 건데 그게 전부 다인데 라는 식으로 적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기네요. 여자 쪽 집에서 결혼을 깨겠다고 어거지로 트집 잡는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무례하게 군 것은 사실이나 연이 안 맺어진 글쓴이님 집에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쪽 집의 우려도 기우는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여자 쪽 어머니가 머리가 똑똑하시네요. 1km의 신혼집, 시댁에서 애 봐준다고 데려감, 딸을 보내주셔서 시집살이 안 시키는 사람은 상견례에서 시집살이라는 단어도 안 꺼내요. 제사가 그래서 1년에 총 5번, 교회도 같이 다녀야 할 판. 우리 아들은 최고의 전문직, 걔 때문에 결혼식 참석 안 함. 결혼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유난스러워 보여요. 보통 장인 장모님이 사돈에게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 안 쓰죠. 보내긴 어디를 보내요. 지들끼리 사는 거지. 근데 무슨 딸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액자를 만들어서 선물을 합니까? 개 이야기도 웃겨요. 세상에 개 봐줘야 해서 직계 가족이 결혼식 참석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요즘 애견 호텔이며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시집살이가 없다느니 애를 봐준다느니 하는 것도 오지랖이죠. 부부가 애 안 낳을 수도 있는 건데 미리부터 봐준다 만다. 또한 요즘 세상 누가 시집살이 걱정하며 결혼을 합니까? 게다가 여자 직업이 교사인데 여자 교사들 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과 결혼들 많이 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결혼 생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쎄한 느낌 알겠던데 이 글을 보니까 그 느낌이 아주 제대로 오네요. 내가 이상한 건가? 일단 글만 보면 여자 쪽이 너무 무례한데 이유 1부터 어이없음. 여자 쪽이 너무 꼬아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조상이 도왔어요. 이대로 결혼했다가는 님 아들이 장모랑 아내 때문에 말라 죽을 듯 합니다. 그래도 걔 때문에 불참은 좀 그래요. 사이다 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